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과거 국힘당의 최재형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 유세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 이준석은 이보다 더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더한 벌금이 나올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국회 입성이 어려워 마 3중에서 마 4중이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당명을 두고 이낙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을 짚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이낙연은 민주당의 탈당파와 함께 개혁미래당이라는 당명으로 공동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약칭 개미당으로 불리면서 그 지지자들의 반응도 매우 안 좋았지만 개혁과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들끼리 뭉쳤으면서 개혁을 정당명으로 정한 것이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또한 김종민 등의 미래대연합과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가 뭉쳤다는데 갑자기 개혁이 어디서 태어난 거냐 뜬금없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의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염두에 둔 당명이라고 읽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준석은 매우 불편한 감정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은 준석이에게 붙어먹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비슷한 당명으로 치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준석 얘기를 그냥 오냐오냐 받아주면서 감내하면서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이준석이 너무 냉대하고 독자적으로 치고 나가니까 이제는 불편하게 만들어서 붙어먹고야 말겠다는 전략으로 수정한 게 아니냐. 자, 이낙연의 이 전략 변경이 감지된 시점은 최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일 전에 이낙연 밑에 있는 이석현 전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이낙연들어 이재명의 인천계영을에 출마하라는 파격 정도는 있어야 함께할 수 있다는 그 이준석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본인이 분당에 가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붙으면 관객이 1,000만 명은 넘을 것이다. 맞는 말이죠. 반박 불가입니다. 이처럼 함께 하자고 좋게 말해왔는데 자꾸 이준석이 무리한 조건을 달고 가시를 세우니까 이낙연 측도 공격적인 스탠스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개혁미래당이라는 당명도 탄생된 겁니다. 붙어먹고 싶어. 하지만 잘 안 돼. 그래서 치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시민들은 재밌어 하면서 이와 같은 짤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김밥 천국 옆에 김밥 나라 생겼다! 이렇게 제3지대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신당을 둘러싸고 먹구름이 잔뜩 들이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크죠. 지금 이준석은 국힘당 내 공천 갈등 과정에서 탈당하는 현역 의원들의 합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유승민이 함께해 준다면 그 국힘에서 이탈한 의원들도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유승민도 안 가는 정당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욱이 현재 유난전쟁이 벌어지면서 한동훈과 국힘 현역들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용액관, 검액관들을 꽂으려다 보니까 원심력이 세져서 이준석 신당으로 튕겨져 나갈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심력이 세지는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승민도 안 가는 정당에 가서 선을 넘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 추후 국힘당의 복당을 노리는 루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준석 신당을 주식으로 치면 어제 유승민 발표로 인해서 폭락장이 된 겁니다. 미래 가치가 없다. 자, 이렇게 안 좋은 가운데 이준석의 선거법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역시 불행은 한꺼번에 오는가 봅니다. 자, 어제자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이준석 양양자가 망원시장에서 합당 선언 후에 첫 공동 대중 행보를 보였다. 즉 대중 홍보 활동을 벌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사진에는 이준석이 마이크를 들고 있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정치는 정쟁에만 매몰되어 있다.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신당을 하는 이유는 바로 정책을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는 30년 뒤에도 옳은 선택을 지금 하겠다. 갈등의 정치, 전쟁의 정치를 끝날 때가 됐다. 싸울 사람은 싸우고 갈등할 사람은 갈등하게 내버려두자. 이제 새로운 미래로 손잡고 건너가자. 그러면서 이 라보 차량을 타고 차 안에서도 마이크를 잡고 신당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자, 노골적인 정치적 발언과 선거 유세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과거 국힘의 최재형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마이크 1분 잡고 인사했다고 의원직을 상실 당할 뻔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아웃인데 벌금 50만 원이 나와서 산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재형이 판사였으니까
판사로서 오랜 기간 재판을 하셨으니 확성 장치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 같다라고 묻자 최 의원은 솔직히 말해서 미처 알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30년 이상 법관으로 재직했고 대선 예비 후보로 활동해 누구보다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공직선거법의 위법 취지를 훼손했다. 다만 사전에 기획된 행위가 아니라 상인들과의 간담회 참석차 이동하던 도중에 지지자들을 만난 즉흥적으로 이뤄진 행위였던 점, 지지 발언이 1분 남짓에 불과했던 점, 이후 피고인이 대선 예비 후보에서 사퇴해서 실제 선거에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 라면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선거 기간에 마이크를 잡고 정치적 발언하는 것은 더 많은 벌금이 나오는 것인데 최재형은 그게 불법인지 인지하지 못했고 사전에 기획된 게 아니라 즉흥적이었으며 그 발언 또한 짧았고 그게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봐준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사전에 기획된 상태였고 그 발언은 매우 길었으며 지금의 행보는 훗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준석은 이게 불법인지 알았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2022년 2월 이준석은 국힘당 대표 신분으로 홍준표와 함께 대구 동성로에서 윤석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당시 기사는 그 이준석의 모습과 발언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일 전이라는 사실을 의식해서 마이크를 쓰지 않고 홍준표를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윤석열도 사랑하시죠? 라는 말로 분위기를 띄웠다. 자, 이준석은 자칭 선거의 귀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 3중입니다. 선거를 여러 번 치렀기 때문에 당대표하면서 보궐선거 등 남의 선거도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안타깝게도 오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세게 넘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판례를 보겠습니다. 2022년 이장우 대전시장도 선거운동 전 마이크를 사용한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재판부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동구청장에 이어서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확성장치는 그 연합회 측에서 설치한 것이며 국민의힘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 역시 미리 준비하거나 계획하지 않아 선관위 역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한 데 그쳤다. 또한 이 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그러면서 70만 원을 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우도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고 즉흥적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봐준다. 그런데 최재형의 50만 원보다 많이 나온 이유는 그가 선거를 해봤기 때문에 선거법을 몰랐을 리 없다는 거죠. 알면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봤기 때문에 7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준석은 선거법을 몰랐을 리 없고 무엇보다 계획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준석은 매우 위태롭다. 다음 뉴스. 최근 윤석열이 의정부 전통시장에 가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문제의 발언을 자막 없이 보시겠습니다. 배추 오르게 많이 힘받겠습니다. 자, 이 발언을 가지고 JTBC 기자는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 라는 자막을 달아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여기에 국힘당은 JTBC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일 JTBC 측은 윤 대통령이 경기도 의정부 제1시장에 방문해 정부가 매출 많이 오르게 힘껏 하겠습니다 라고 발언한 장면에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 라는 자막을 삽입해서 방송했다 라고 지적하면서 고발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JTBC는 사과 방송을 했고 그러자 이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배추로 들린다는 사람도 있고 매출로 들린다는 사람도 있는데 야채 가게 앞에서 한 발언이라 배추로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다. 윤석열이 불분명하게 발언한 책임도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 이 배추 매출 논란의 진짜 의미는 이게 아닌가 싶어요. 설령 기자가 배추라고 들렸다고 하더라도 보통의 대통령이 저렇게 말했다면 설마 배추라고 말했겠어? 라고 의심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면 배추라고 말하고도 남을 사람이니까 저런 자막을 썼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이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경로당 냉난방비를 삭감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윤석열이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저 JTBC 기자는 고물가이지만 물가를 올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의심 없이 들리는 대로 자막을 썼던 겁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이 의정부 제1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을 방문하기 불과 3일 전에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즉 대형마트의 규제를 풀겠다고 해놓고 곧바로 전통시장으로 와서 정부가 매출 오르게 힘 좀 쓰겠습니다 라고 윤석열이 발언했던 겁니다. 또 말 따로 행동 따로였던 거죠. 그래서 그 JTBC 기자가 이 맥락까지 알았다면 그 배추 자막은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막을 쓰지 않은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였던 윤석열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고발한다고 나오고 사과 방송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옹졸해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 이 배추 매출 논란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정부의 옹졸함만 남겼다.